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이먼트 시스템 IMTAS 설명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조중래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IMTAS를 구성하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IMTAS는 국내 교통 환경을 고려해서 사용자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가교통 DB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의 편리함을 고려해서 UI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가능한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구축되었습니다. KTDB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KTDB 서버와 바로 연결을 해서 그 DB 자료를 바로 개인의 컴퓨터 환경에 다운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축되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항상 보장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나아가 IMTAS의 버전 관리를 위해서 항상 새로운 버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시나리오 구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KTDB에서 배포되는 네트워크나 OD 데이터의 포맷에 맞게 UI가 설계되었고, 분석 연도와 목표 연도가 달라도 해당 연도에 맞게 자동적으로 카피되거나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구축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 연도가 2015년인데 KTDB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2011년과 2020년 자료만 제공된다고 하면은 2011년과 2020년 자료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 기능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15년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유저 데이터 폴더에 담기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및 연도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고 구축되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이름의 프로젝트로 복사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데이터 포맷, KDB 포맷이 아닌 MEE 데이터나 유저가 작성한 텍스트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용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처음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TDB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자기의 데이터 환경에서 유저 데이터를 구축해서 텍스트 포맷으로 구축해서 임포트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은 임포트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환경이 KTDB를 임포트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MEE 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되어 있고, 텍스트 데이터 환경을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 할 수 있게 구축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자 하면은 맨 처음에 보시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분석 연도에 관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지역을 분석할 건지에 관한 정보를 유저가 입력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프로젝트 명칭을 부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프로젝트 명칭을 유저가 적절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 네임에 관한 필드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항상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메트로라고 입력을 하면은 사용자의 PC 환경에 메트로라는 폴더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되는 위치는 프로젝트 로케이션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에 그 폴더가 생성되게 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저가 관리를 위해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석 연도에 대해서는 맨 처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기준연도, 분석 기준연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 타겟 연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라는 부분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지역에 대해서는 KTDB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DB를 임포트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이 임포트가 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데이터가 임포트되고, 두 번째는 OD 데이터가 임포트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의 경우를 보면은 그 타겟이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석하기 위한 연도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이어는 KTD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석하고자 하는 연도가 2011년이고 KTDB에서 2011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2011년 데이터 박스에 체크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카피가 돼서 넘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분석하고자 하는 분이 2015년을 분석하고자 하면은 2011년과 2021년의 데이터 박스를 동시에 체크를 하면은 그 스테이터스라는 항목에 인터폴레이션으로 자동적으로 변환되면서 2015년 데이터가 임포트 되게끔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는 항상 창의 왼쪽에 트게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프로젝트의 네임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기준 연도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가 쭉 구축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관련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이 되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하나는 트립 매트릭스에 관련된 부분, 하나는 사용자 지표에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들이 구축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를 카피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보시는 환경과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고요. MEE 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편집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편집하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노드 링크 그리고 회전 제약 등을 추가 삭제 편집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검수하는 등 GIS 기반의 네트워크 편집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지도 제어, 속성 보기, 레이어 온오프, 지도 동기화 등의 네트워크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 그리고 표출하는 등의 대중교통 노선 편집기가 장착되어 있고 기존 링크에 노드를 삽입할 때 트랜짓 라인 데이터상의 노드 링크 정보가 동적으로 수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망에 어떤 대중교통 버스 노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 도로망을 수정하면은 그거를 따라서 생성되어 있는 버스 노선 데이터도 자동 수정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화면을 보시면요. 노드를 추가할 때 화면, 노드를 삭제할 때의 화면,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에 대한 유저 매뉴얼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링크를 추가하는 화면, 링크를 수정하는 화면, 턴을 추가하는 화면, 그리고 턴을 수정하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회전이 허용된, 따라서 유턴 같은 경우입니다. 회전이 허용된 노드를 표시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회전이 금지된, 주로 좌회전이 되겠습니다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회전이 금지된 노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 중에는 데이터 테이블 상에서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한 데이터만을 검색해서 데이터별로 위치를 확인하고 편집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입별 두께나 색상, 모양 등을 정의하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특정 타입만 맵에 표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시면 노드에 관한 부분과 링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공항 노드가 이렇게 공항 타입별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의 버스 터미널 노드가 버스 터미널 노드 타입으로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KTX 역사가 위치해 있는 철도 스테이션, 레일 스테이션에 대한 노드 정보가 표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정보도 타입별로 구축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 링크라든지 버스 전용차로 링크 같은 경우를 따로 구분해서 표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검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검사 기능은 하이웨이와 트랜짓 네트워크에 대해서 물리적, 논리적 오류를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이 기능에는 우선 하이웨이 에러 리스트가 작성되고 이 하이웨이 에러 리스트에는 한 7가지의 오류가 검토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워닝 리스트에는 한 6가지의 오류가 검토돼서 도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네트워크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하이웨이 에러 리스트가 도출이 되면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는 모형을 구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웨이 워닝 리스트에 있는 어떤 에러들이 도출되면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형을 구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을 구동한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트랜짓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러 리스트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한 13가지 정도의 네트워크 검사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워닝 리스트는 한 2개 정도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용자 환경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위에 있는 화면이 박스가 하이웨이 인스펙션에 관련된 부분이고 밑에 있는 박스가 트랜짓 인스펙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웨이 네트워크 검사에서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그리고 램프를 구분해서 오류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트랜짓 네트워크 서비스 검사에서는 버스 운행 방법별로 오류를 검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 간 버스, 리지널 버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히 라인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어떠한 노선이 리지널 버스로 정의되어 있으면서 노선 길이가 짧게 구축되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워닝 리스트가 작성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러 리스트와 워닝 리스트를 구분해서 검토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적절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게끔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시는 화면은 하이웨이 워닝 리스트와 트랜짓 워닝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하이웨이 워닝 리스트의 예를 한번 보시면은 몇 개의 노드는 존재하는데 링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고요. 또 어떠한 익스프레스웨이에 고속도로에서 투웨이 램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투웨이 램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트랜짓 워닝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몇 가지 다양한 트랜짓 워닝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시종점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냥 통과하는 노드가 존재한다든지 하는 그다음에 사이클 패스가 존재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워닝 리스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컴페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컴페어 기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혹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와 애트리뷰트를 비교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표출해 줍니다. 여기서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의 노드와 링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애트리뷰트는 그 노드와 링크의 속성 값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와 애트리뷰트를 복사해서 두 개의 네트워크가 같아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자 화면을 한번 예를 보시면 위에 보시는 화면은 2014년도 베이스 네트워크와 2014년의 시나리오 3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비교할 때는 노드를 따로 비교하고 링크를 따로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는 화면은 링크를 비교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의미하는 것은 위에 두 개의 링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베이스 네트워크 A 네트워크에는 존재하는데 B 네트워크, 시나리오 3 네트워크에는 존재하지 않는 링크가 두 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에 있는 링크를 베이스 이어에 있는 링크를 시나리오 3 네트워크에다가 카피를 하려면 그 해당하는 박스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있는 4개의 링크는 토폴로지 상으로 볼 때 A와 B 두 개의 네트워크에 다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이어와 베이스 네트워크가 시나리오 3 네트워크에 똑같이 존재하는데 속성 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속성 값을 쓸 거냐라는 것을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두 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베이스 네트워크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시나리오 3 네트워크에는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3에 있는 그 두 개의 링크를 베이스 네트워크에다가 카피할 것이면은 밑에 있는 두 개의 박스에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바로 카피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윈도우 및 동기화 기능인데요. 멀티 윈도우 및 동기화 기능은 프로젝트 내에 있는 다수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개 이상의 화면 분할이 가능하고요. 동기화 기능을 통해서 스케일 또는 위치를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컴페어를 이용할 때, 네트워크를 컴페어할 때 멀티 윈도우를 이용하면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3개의 윈도우가 존재하고 그 3개의 윈도우에는 각각의 다른 네트워크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네트워크가 시점과 스케일과 그 다음에 중심점이 각계 동기화 되면서 하나의 지도가 움직이면은 다른 두 개의 지도가 같이 동시에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수정한다든지 네트워크를 편집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석된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망을 따라서 도로 네트워크의 노드를 클릭을 하면 그것이 스테이션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노선을 그리게 되면 랭스 기준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서 정차하지 않는 스테이션은 자동적으로 그려지게 그렇게 됩니다. 또한 시점 변경이나 노선 연장, 종점 구간 연장 기능을 이용해서 노선 수정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리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구간의 반대 방향의 노선을 자동적으로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복 노선인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노선을 생성시키면은 리버스 기능을 적용해서 반대 방향 노선은 자동적으로 입력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의 수정으로 인한 기존 노선의 특정 구간을 자동으로 삭제해 줌으로써 노선 편집이 용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선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위와 같이 신규 노선을 생성했을 경우에 이 노선을 수정한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파란 노선으로 노선을 수정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노선 중에 일부 구간 필요 없는 구간은 자동으로 삭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노선을 편집해서 완성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노선인 경우에 급행처리 노선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서 급행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을 복사한 다음 체크되어 있는 스테이션을 체크 해제하면 멀티모달 어사인먼트에서 급행 노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급행 노선이 생성되게 됩니다. 체크되어 있는 스테이션을 체크 해제할 경우에 마주보는 반대 방향의 스테이션도 자동적으로 체크 해제가 됨으로써 급행 노선이 완성되게 됩니다. 위에 보시는 예는 왼쪽에 있는 화면은 완행 노선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급행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급행 노선을 만들 때는 왼쪽에 있는 완행 노선에서 노선의 스테이션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은 그 체크박스가 해제된 정류장은 바로 통과 정류장으로 변경되게 되어서 급행 노선이 쉽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선 검토 기능인데요. 노선 검토 기능에서는 맵상의 한 개 이상의 트랜짓 노선을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그리기가 가능하고, 노드 테이블의 네임 필드에 스테이션 네임을 입력해 놓으면은 라인 스테이션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트랜짓 라인 인포메이션 테이블에서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타입 또는 특정 명칭이 들어있는 노선만 검색하고 표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에 보는 예는 지하철 2호선 노선만 따로 뽑아내어서 표출해 놓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노선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까 본 라인 데이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노선 데이터가 스케줄 데이터입니다. 이 스케줄 데이터는 각 개별 노선에 프리퀀시라든지 헤드웨이라든지 아니면 요금을 입력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데이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도시지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라인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라인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번 트랜짓 라인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하이웨이 트랜짓과 레일 트랜짓으로 구분해서 입력되게 됩니다. 왜 하이웨이 트랜짓과 레일 트랜짓으로 구분했냐면, 하이웨이 트랜짓은 대표적으로 버스 노선을 얘기하고 레일 트랜짓은 철도 노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도입되고 있는 많은 신교통수단 중에는 가령 예를 들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웨이 노선, 버스 노선 형태로 설계될지 아니면은 철도 노선 형태로 설계될지 그 경우에 따라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석 목표에 따라서 트램이 만약에 버스 노선의 기능을 한다고 할 때는 트램을 하이웨이 트랜짓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트램이 레일 트랜짓의 기능을 한다라고 판단되시면 레일 트랜짓으로 정의해서 그것을 유동성 있게 레일 트램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를 다시 타입별로 구분해서 타입이 조금씩 다른 동일 노선을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분석 가능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Urban Transit Line Information Data에 관련된 테이블입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Interregional Transit Line Information 테이블은 지역 간 대중교통 스케줄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간 대중교통은 철도, 버스, 항공, 항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간 데이터는 또 다른 테이블을 이용해서 설계되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휴게소 스케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Interregional Transit Line Information 데이터와 관련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링크 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주제도는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케일 심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 심은 링크 주제도를 그릴 때 색상이나 두께를 IMTAS가 자동적으로 생성시켜서 그려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심은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라인의 형태나 색상이나 두께를 결정해서 그려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링크 주제도의 예를 보시면요. 우선 스케일 심은 동일한 스칼라와 동일한 내용으로 스케일 심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심은 유저가 정의한 바에 따라서 타입별로 다르게 표출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주제도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예만 보시면 여러 개의 노선 데이터에 대해서 누적 값을 주제도로 표시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노선 데이터의 어사인먼트 결과 중 승객의 승하차 누적 그래프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 역별 승차 또는 하차 그래프를 노드상의 주제도로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 예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노선 통행량을 표출해 준 그런 주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노선은 지하철 2호선 노선 통행량인데요. 스테이션에 보이는 노란 점들은 승하차 인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승하차 인원은 총승차, 총하차, 환승승차, 환승하차, 순승차, 순하차로 구분해서 그려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노선 통행량의 주제도는 지하철 노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구현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개별 노선에 대해서 노선 승하차 누적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이 출발지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점이 도착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승차 내지는 총하차, 환승승차, 환승하차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그려지게 되어 있고, 그 차이는 제차 인원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스테이션별 승하차 그래프가 노드별로 따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 맵으로 노드의 크기로 승차 인원 혹은 하차 인원의 양을 표시해 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어널리시스에 관계된 예가 되겠습니다. 패스 어널리시스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이웨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멀티모달에 관한 것, 인터모달에 관한 것 세 개입니다. 우선 하이웨이 패스 어널리시스는 사용자 평형 트래픽 어사인먼트, 그 중에서도 오리진 베이스드 어사인먼트를 사용한 후에 분석 가능한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단별, 링크별, 존 투 존별, 에어리어 투 에어리어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보시면은 하이웨이 셀렉티드 링크 어널리시스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존 투 존 하이웨이 패스 어널리시스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에어리어 투 에어리어 패스 어널리시스를 한 세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드 링크 어널리시스에 대한 분석은 보는 바와 같은데요. 가운데 있는 파란 점이 셀렉트된 링크입니다. 이 셀렉트된 링크는 하나일 필요가 없고 연속된 여러 개의 링크가 셀렉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스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기종점 간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교통량이 두께로 표시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투 존 간 하이웨이 패스 어널리시스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출발 존이 설정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 명동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특정한 출발 존을 선정을 하면은 그 출발 존에서 나가는 모든 교통량들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모든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교통량들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 맵을 우리는 부시 맵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시 맵에서 어떤 특정한 데스티네이션을 선정하면은 원래 선택된 출발지에서 선택된 데스티네이션 도착지로 가는 모든 패스 교통량들이 그려지게끔 그렇게 설계되고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하나의 그래프가 바로 에어리어 투 에어리어 하이웨이 패스 어널리시스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존 투 존간이 아니라 권역에서 권역으로 가는 경로 교통량을 표출해 주는 맵이 됩니다. 보시는 예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수원으로 오가는 하이웨이 패스 교통량을 표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교통량은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교통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타의 패스를 따라서 서울 강북에서 수원으로 가는 교통량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 패스 어널리시스에서는 존 투 존 간의 대중교통 경로별 통행량과 시간과 비용을 그려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예는 서울의 명동에서 강북의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지역으로 가는 패스 교통량, 대중교통 노선 교통량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철도 교통량이고, 여기서 초록색은 버스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모달 패스 어널리시스에서는 존 투 존 간 수단별 경로별 교통량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에서는 라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모든 통행량들이 교통수단별로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의 여러 개의 점들은 출발한 사람들이 이용한 버스 터미널 혹은 지하철 스테이션 혹은 철도역이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MTAS에 탑재되어 있는 교통 모형의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MTAS에는 기본적으로 교통 수요 예측 4단계 모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통행 발생 모형으로 팩터 메소드와 회귀 분석 모형, 그 다음에 교차 분류 분석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포 모형으로는 플라타 메소드와 그래비티 모형을 적용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 선택 모형으로는 멀티노미얼 로직과 네스티드 로직 모형이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트래픽 어사인먼트 모형으로는 all or nothing과 인크리멘탈 유저 이퀄리비움 트래픽 어사인먼트 모형이 구동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프랭크 울프 알고리즘과 오리진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패스 베이스 트래픽 어사인먼트 알고리즘이 추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MTAS가 지향하는 대중교통 수요 분석 시스템인데요. 대중교통 분석에서 첫 번째가 멀티모달 어사인먼트 모형입니다. 멀티모달 어사인먼트 모형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사전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몇 가지 기능이 작동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Access Node Generate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출발지에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류장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ccess Node Editor 기능은 뭐냐면은 그렇게 제너레이트 된 출발지에서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정류장 중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용 가능하지 않은 정류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시키고, 이용한 정류장이 빠져 있으면 더 추가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에디터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Transit Path Generator는 뭐냐면 존 투 존 간 이용 가능한 모든 대중교통 경로를 찾아서 그 중에 상위 몇 %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트래픽 어사인먼트를 수행할 수 있게 제공해 주고요. 그렇게 제너레이트 된 패스 중에는 비현실적인 노선들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를 에디팅 해주는 기능이 또한 설계되고 구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가 생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패스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대중교통 데이터, OD 데이터는 주로 버스, 지하철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중에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담아놓은
버스와 지하철 공동 이용 O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OD를 어사인해 주기 위한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 부분인데요. 이것이 IMTAS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 부분도 이것이 사전 처리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타겟 리전 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는 주로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같이 혼합해서 어사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있는 어번 지역을 설정하는 게 타겟 리전 세팅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에서는 출발지에서 지역을 어떤 지역 간 통행을 한다고 했을 때 출발지에서 이용 가능한 터미널까지의 교통수단을 또다시 찾아서 거기에다가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어사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타겟 리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타겟 리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도심에서의 대중교통 노선 데이터가 다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리전 글로벌 터미널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느 존에서 출발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역 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미널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김포 터미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서울역과 용산역 정도가 될 수 있고 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가 글로벌 터미널로 세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또 로컬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컬 터미널들은 억세스 터미널 제너레이터 기능을 통해서 터미널들이 억세스 가능한 터미널들을 세팅해 줄 수 있고요. 그러한 억세스 터미널을 또한 에디팅 해 줄 수 있는 에디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터미널들이 이제 세팅이 되고 나면은 지역 간 그리고 존 투 존 간의 인터모달 패스가 제너레이트가 되고 이 제너레이트된 패스를 또다시 편집해 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입력 자료로 수단 OD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OD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수단 OD는 그거의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의 결과로서 수단 OD가 생성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IMTAS에서 이러한 모형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모형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그 사용자 환경을 보시면은 우선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4단계 모형에서 통행 발생 모형을 구동하는 사용자 환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박스에 모형이 설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여러 개의 모형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입력창이 되고 오른편은 출력창을 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력창에 노랗게 컬러가 칠해져 있으면 현재 이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립 디스트리뷰션 모형도 마찬가지 가운데 모형 창이 있고 왼쪽에 입력창 오른쪽에 출력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 컬러가 되어 있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단 선택 모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형으로 설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웨이 트래픽 어사인먼트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창에 보시면은 4가지 모형이 설정되어 있고 입력창에 지금 현재 트림 매트릭스를 지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와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 창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설명이 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아마 설명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터모달 트래픽 어사인먼트 창, 유저 인터페이스 창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한 설명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IMTAS에 탑재되어 있는 기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패스 어널리시스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량에 있어서의 Selected Link Analysis, 그 다음에 존 투 존 간 하이웨이 패스 분석, 세 번째는 지역 간 하이웨이 패스 분석, 네 번째는 존 투 존 간의 도시 대중교통수단 경로 분석, 그 다음에
인터리지널 트랜짓 라인 어널리시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정책 분석 모형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 분석 모형은 많은 정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 몇 개를 선정해서 분석을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탑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를 폐쇄했을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정책 분석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의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도로의 용량을 증대한다든지 했을 때 그 도로교통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한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교통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 분석 모형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철도 노선 중에 급행 노선을 신설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합 환승 센터를 건설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편의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분석 모형들은 아래와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통해서 구현되게 되는데, 하나의 예를 보시면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그 차이를 나타내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그 증감, 교통량의 증감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킵 앤 스탑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관련 화면도 앞에 가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편의 기능으로는 테이블 매니저 기능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 매니저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벡터 오퍼레이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매트릭스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벡터 오퍼레이터는 벡터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사측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 매트릭스 오퍼레이터는 매트릭스로 표시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사측 연산 기능을 제공하고 또 이것에 대한 엑스포트 기능도 같이 부여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나머지 기타 툴로는 하이웨이 패스 파인딩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짓 패스 파인딩 기능이 있습니다. 존 투 존 간의 대중교통 경로를 탐색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임 OD 생성 기능인데요. 수단이나 목적 OD를 타임 OD로 세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 테이블을 OD 테이블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스크린 코드 9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OD를 보정시켜주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툴로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닝 기능입니다. 조닝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존을 소존으로 구분한다든지 소존을 중대형 존으로 합친다든지 할 때 쓰는 그런 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들이 있을 때 개발 사업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유발 교통량들이 OD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 주는 그런 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모형을 정산해 주는 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제너레이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존을 특정한 성격을 가진 존들끼리 묶어주는 그런 그룹핑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행 발생 모형이나 수단 선택 모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브 네트워크를 생성해주는 기능, 전체 네트워크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만 떼어내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할 때 그 일부 네트워크를 축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OD도 동시에 같이 자동으로 축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몇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벡터 오퍼레이터에 관한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박스에 보면 토탈 볼륨과 에버리지 타임에 대해서 박스가 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른쪽 화면에 매트릭스의 F1과 F2의 토탈 볼륨과 에버리지 타임이 나와 있고, 이 F1과 F2 필드를 이용해서 사측 연산,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웨이 패스 파인딩에 대한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짓 패스 파인딩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명동 어디쯤에서 서울 남부 지역으로 가는 대중교통 노선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버스 노선, 파란색은 철도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 네트워크를 생성했을 때 UI에 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IMTAS의 사용자 환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IMTAS에 포함되어 있는 모형들의 이론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